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어여오세요. 토요일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 자, 토요일 날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네, 평일에는 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좀 바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토요일 날은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일주일 동안 좀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바뀌었는지,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토요일 날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일주일 앞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25년이 벌써 4월 말입니다. 4달이 다 지나갔고요. 자, 앞으로 이제 3분의 2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5년. 자, 작년 말부터 얘기 드렸지만 올해의 표어는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잘하자. 전략적으로 리밸런싱도 빨리빨리 잘하고 분기별로. 자, 그 다음에 또 줍줍도 잘하고 이렇게 하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전략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방금 전에도 수익률을 조사했지만 플러스가 나신 분들이 11%, 자 0에서 마이너스 10%가 26%, 그래서 S&P 500보다 37% 정도가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스닥 정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리밸런싱을 언제 했냐면 12월 달에 한번 했고 3월 말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기 말별로 리밸런싱을 다시 하셨다가 이제 4월 달에 좀 빠졌을 때도 줍줍 하시고 좀 수익이 나면은 그걸 다시 리밸런싱을 이제 언제냐면 한 6월 정도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월 정도에 조금 2월부터 5월이 산영 시즌이라고 보면은 한 6월 정도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5일 동안 이번 주는 좀 조용했어요. 뭐 한번 충격을 지뢰가 한번 터지긴 했는데 수요일날 그래도 5일 동안 잘했어요. S&P 500은 좀 올랐고요. 러셀 2000은 2.79%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07% 빠졌고 다우가 1.30%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뭐 1, 2% 정도 빠졌으니까 이번 주는 큰 변동성은 없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물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로 내려갔다가 자, 요런 변동성은 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시면 S&P 500이 10% 정도 빠졌고요. 자, 나스닥이 15% 빠졌고 다우가 8% 빠졌고 러셀 2000 15%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이 그렇게 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익셉셔널리즘이죠. US 익셉셔널리즘. 미국만 올라오던 그런 흐름이 올해 들어서 이제 자충수를 뒀죠.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절대 미국 주식은 안 흔들릴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흔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S&P 500 10% 마이너스 10%보다 잘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 나스닥 마이너스 15%보다 그나마 잘하신 분들은 그나마 잘 버티신 거고요. 자, 본인 주식의 베타값 조절을 잘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위험도죠. 위험도를 너무 높이신 분들은 이 지수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손해를 더 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에서 45%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빅텍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5.65%, 아마존 4.75%, 다 미중 간의 갈등, 관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도 4%, 자 이렇게 떨어졌고요. 자, 메타는 일단은 자체 이제 법적 문제가 있죠. 메타는 법적 문제. 자, 반독점 소송 당했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메타는 그런 영향으로 좀 떨어졌고 그래도 미중 간의 갈등에서 좀 살아난 애플 그래서 전자제품 관세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애플은 그 전주에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반등을 했고 넷플릭스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거고요. 일라이릴리도 임상 실험 성공하면서 16%나 올랐습니다. 제약주들 중에 존슨앤존슨도 뭐 실적 적당히 잘 나오면서 자 6% 정도 올랐고요. 은행주들 좋았죠. 이미소비재들도 굉장히 좋았고 에너지 주식들도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린 일주일이었다. 다우가 떨어진 이유는 UNH죠. 보험회사가 23% 떨어졌는데 다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죠. 골드만삭스 UNH 23% 떨어지면서 다우를 끌어내렸는데 그 외의 주식들은 다우 쪽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기간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을 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돈들이 움직이고 다니죠. 실적 기간이 시작돼도 일단
일단은 가치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성장주로 옮겨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치 방어주들이 지금까지는 좀 잘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 넷플릭스부터 실적이 발표되면서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돈이 조금씩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뭘 들고 있냐가 자, 실적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정치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로 섹터별로 잘 들고 가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더 들죠. 미국은 떨어졌지만 유럽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유로스탁스 50이 올랐죠. 네, 영국도 좀 올랐고 독일도 올랐습니다. 사치품 시장이 좀 안 좋은 프랑스만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유럽이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문제로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아시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생지수도 9%나 올라왔고 코스피도 3.52% 정도 올라왔죠. 자, 일본만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본은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한국하고 항생지수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중국, 한국은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잘 나가다가 뭐 그다음에 일본만 잘 나가다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자, 요런 다른 전 세계적인 다른 종목들도 조금 잘 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다른 시장을 좀 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공매도들 신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있죠. 전략도 굉장히 잘 짜고 있고요. 2023년, 2024년에 많이 당했지만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아주 힘있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계속 공매도를 뭐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에, 뭐 JP 모건 옛날에 마이클 콜라노비치, 자, 모건 스탠리의 뭐 마이클 윌슨,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배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들, 뭐 CNBC도 마찬가지고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나와서 자, 일단은 시장에 트럼프 때문에 안 좋다, 뭐 월가 쪽도 약간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자, 월가 쪽은 약간 민주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그 다음에 미디어들의 자,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암울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미시간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소비자 심리들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단은 정치적 공세도 조금 같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관세가 빨리 매겨지고 끝나야 되는데 또 90일까지 연장되면서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간 상황. 자,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2월 달만 하더라도 반등을 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2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S&P 500이 3번이나 기록을 갱신하면서 6,160 정도죠. 제가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 6,200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6,160, 70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자, 거기부터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2월 말에는 그나마 올라올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거기서 줍줍도 많이 했는데, 자, 역발상 심리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막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3월에도 조금 분위기가 살려고 했는데 4월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완전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았습니다. 자, 작년에 유럽이 침체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도 뭐 침체가 온다고 그러고 한국 같은 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뭐 정치적 문제도 많이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럽이나 아시아가 못 살아나고 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냥 분위기가 완전 꺼져버리니까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3달 정도 꺼졌으니까 3달 정도는 올라와야겠죠. 4, 5, 6월 자, 6월 정도 되면 좀 낮을까요? 그래서 여름에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제 꺼지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걸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125% 매겼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자, 미국은 145%를 매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나라별로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섹터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네, 그래서 주중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썸네일을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산업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문제가 이제 아니고 상호관세는 10%만 매겨졌고 중국 빼고는 이제 크게 관세가 매겨지진 않았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약간 산업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는 보잉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뭐 그냥 사는데 자, 일단은 딜리버리 홀트, 네, 그만 사겠다 이런 얘기가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7가지 광물, 자, 히토류 이런 거 수출 규제한 상황이고요. 자, 미국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엔비디아 수출 규제를 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55억 달러의 벌금을 매겼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H100만 금지했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H800 칩을 저사양 모델이죠. 자, 요거 금지했다가 결국 H20까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수출 라이센스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벌금 매기겠다. 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이 분기에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55억 달러 정도 맞았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럼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준의 제롬 파월이 한 번 더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한 번 더 줬죠.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잘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수요일날 나와서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슬로우 그로스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그냥 크리스토퍼 월러처럼 지난번에 얘기했죠.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지난주에는 관세를 너무 많이 매겨서 상호관세를 30% 이상 매겨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50% 이상으로. 그 말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그 중간에 어딘가에 하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성장은 둔화될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이번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게 지난주에 한 얘기죠. Larger than expected tariffs likely to boost infl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 이상으로 관세가 너무 많이 매겨졌다. 지난주에 얘기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했죠. 자, 요런 얘기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지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달러 가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때는 110이 넘어갔는데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냥 달러를 버리자. 99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조금 안정이 되긴 했지만은 100 기준입니다. 보통 거의 코로나 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3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죠. 자, 일단은 달러가 조금 지위가 약화되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죠.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엔화 가치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157엔부터 142엔까지 달러 대비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엔화를 빨리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빌려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다 갖다 팔아서 결국은 지난주에 바닥을 쳤죠. 4월 7일 정도에.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엔화나 이제 유로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피신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금으로 많이 피신을 했죠. 3,34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3,300 목표 주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쌍봉 그림에서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UBS에서 3,500불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런 의미로 달러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자, 그다음에 엔화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금도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자, 이런 모든 심리를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 주에 충격을 하나 더 받은 게 실적 기간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별로 충격을 좀 받는데 그나마 TSMC가 좀 잘 나왔었는데 ASML이 실적을 미스하면서 ASML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EUD 공정기계를 팔고 있기 때문에 ASML이 이제 수출하는데 좀 힘들다.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다우가 떨어진 거는 UNH가 이제 전망을 좀 낮게, 뭐 메디케어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이제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으면서 20% 이상이 떨어지면서 예, 다우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실적이 안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 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네,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적정 주가도 한 5,400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겨울이 지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 드렸죠. 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겠냐. 자, 이런 얘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실적을 잘 내서 주가를 좀 견인을 했는데 갑자기 ASML이라든지 자 요렇게 자 UNH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시장을 좀 폭락을 시킨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S&P 500의 올해 목표치가 많이 낮아졌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 가장 높은 거 6,400이 아직 유지는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낮췄고 골드만삭스 5,700만 보고 있습니다. 자, 적정 주가는 5,400 정도 보고 있고요. 예, 목표 주가는 5,700 정도. 자, 이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뭐 관세가 10% 정도 매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10% 정도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회사들의 61%가 매출 발표를 했는데 5년 평균 69%보다 줄었고요. 10년 평균은 64%보다도 예, 줄은 상황입니다. 뭐 실적이 얼마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실적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렇게, 뭐, 금융 쪽이라든지, 자, 요게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자, 예상보다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조금 잘 나오고 있는 데가 IT라든지, 산업군은, 예, 산업재는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 71%의 기업이 1분기 예상 주당 순이익을 잘 냈는데요. 자, 여기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예, 실적이 겨울 지나고 났더니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을 뭐 크게 올리지는 못하는 이유고요. 예, 미국의 부채 문제는 아직 계속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침체를 일부러 만든다. 뭐 10년물 채권금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자, 오히려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부채 문제를 이번에 관세 10% 매긴 걸로 뭐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안 되는데요. 예, 5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관세로 수익을 내는 게. 빚이 35조 달러인데 택도 없죠. 네, 그래서 관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경기까지 지금, 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예, 지정학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지 않죠.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자, 거의 포기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일단은, 예, 뭐 계속 뭐, 가자도 뭐 로켓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핵시설 공격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란 지금 예, 기름 사면은 예, 너희 관세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름값은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값도 더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런, 예, 부정적인, 예, 얘기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수요일 정도의 지뢰밭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하고, 예, 제롬 파월이 터뜨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은 오지 않았습니다. S&P 500 4,800에서 아직은, 예,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 예, 5% 정도인가요? 자, 5% 정도는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공포에 휩싸인 시장 기회가 왔다. 자, 이게 2022년 9월에 만든 얘기죠. 네, 그래서 2022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자, 그때는 뭐 또 다른 이유였고요. 그때도 3, 4월, 5월이 굉장히 힘들었고, 네, 6월, 7월은 괜찮았고, 다시 9월, 10월에 한번 쭉 내려갔는데, 그 9월 24일 날 바닥을 찍었죠. 네, 그 다음에 재책도 그때 나왔고요. 자, 그래서 2022년에 예,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3년에 그때 침체 확률이 뭐 거의 60,
6% 정도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죠.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35%만 얘기해서 예, 정확하게 맞췄죠. 2023년에 침체가 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요 정도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기관들이 65%, 66%로 이제 침체 확률이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45%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자, 이런 시장이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 2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예, 조정장, 뭐 침체장 뭐 다 겪었죠. 자, 올해도. 자, 저희한텐 기회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다 기회였는데, 요때는 S&P 500이 3,600, 3,800이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그래서 저희는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렇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긍정적인 얘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아주 민감해요. 저희는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주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트럼프 푸시죠. 네. 지금 푸시 두 개가 있는데, 제롬 파월의 푸시, 연준의 푸시 있고, 네, 트럼프의 푸시 있는데, 푸스는 이제 돈을 밀어 넣는 걸 말합니다. 이제 증시 부양안. 트럼프 부양안이 있고, 예, 연준 부양안이 있는데, 트럼프가 주가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예, 좀 떨어지니까, 목요일날 확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확 트럼프가 또 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일본과 협상이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 says big progress made in Japan talks on tariff deal. 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과의 대화가 예,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본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예, 먼저 막고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얘기로 막 떨어지니까 예, 트럼프가 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견인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 증시를 안 건드릴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롬 파월이 증시를 끌어내리니까 자, 딱 요런 얘기 하죠. 아, 예, Powell's termination can come fast enough. 자, 그래서, 네, 제롬 파월을 해고해야 된다, 빨리. 자, 금리 빨리 내려라. 금리 안 내리면 너 해고하겠다. 자, 이런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뭐, 예, 불법적인 걸 너무 많이 하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다 끌어다 쓰면서,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 뭐 해고를 못 한다고는 하지만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제롬 파월이 2018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2019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계속 압력을 줘서 해고 당할 위치까지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금리를 끌어내릴 겁니다. 자, 금리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희망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 요거는 뭐 농담도 아니고 GDP 나오 2.2% 떨어졌는데 예, 계속 틀리죠. 예, 요거는 예, 페이크. 네, 그래서 GDP 나오는 보지 마십시오. 이건 뭐 농담도 아니고. 자, 지금 소매 판매가 잘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네, 그래서 자, 1.4% 정도 예, 소매 판매가 늘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재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도 사고 애플도 사고 미국인들의 소득이 아직도 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네,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까지 낮아요.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뭐 사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간 자, 이런 대학교들, 그죠? 하버드 쪽에 지금 지금 지원을 끊겠다. 뭐 수백억 달러나 되는데, 자, 하버드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 아무튼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뭐 마찬가지죠. 네, 아이비리그들 지금 다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원을 완전 끊고 있고, 하버드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뉴욕이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워싱턴 DC 다들 지금 월가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래서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죠. 예, 그래서
근데 산업 생산은 조금씩밖에 안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는 둘째치고 그 외에 다른 지표로 보면은 그렇게 침체가 오는 것 같지는 않죠, 당장은. 자, 산업 생산도 아직은 둔화만 되고 있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 나쁠 때는 작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어요, 산업 생산이.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딩 퍼밋이죠. 구체적으로 건축 허가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148만으로. 자, 그래서 건축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축을 허가 받았다는 건 건물을 더 짓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경기 선행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업상 청구 건수도 줄었어요, 오히려. 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구하는 사람들 200만 미시죠. 뭐 거의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 자체가 관세 때문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만 수익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0.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소비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뭐 침체 신호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는 안 좋긴 하지만은 뭐 지금 GDP 성장도 2.4%는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2년만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업률 자체 4.2밖에 안 올라갔어요. 4.3, 4.4 이렇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나오면 알겠죠. 자, 그다음에 도매 물가가 떨어졌죠. 오히려 0.4%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기름값도 떨어져서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기름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 말에 나오는,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 물가지수 지금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에서 2.2로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근원도 2.8에서 2.6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고, 네 번째. 실적 기간이죠.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목요일날 실적 잘 나왔고, 이제 성장주들 실적 발표가 좀 시작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방어주들도 실적 발표하죠. 이렇게 많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을 한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기업은 UNH나 ASML점을 한 번에 10%, 20%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2022년이 딱 그랬어요. 지금 그때랑 약간 비슷해요. 만약에 뭔가 걸린다 그러면 공매도들이 그를 몰려가가지고 그 주식을 한없이 끌어내립니다. 뭐 엔비디아 이번에 10% 끌어내렸죠. ASML 거의 8, 9% 끌어내렸죠. 자, UNH 막 20% 이상씩 끌어내립니다. 이번에 만약에 실적 안 나오면 10%, 20%는 각오는 좀 하셔야 되고요. 잘 나오면 또 올라가긴 올라가요. 몇 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방어가 중요한데, 자, 이번 주에 테슬라가 있고요. 구글이 있습니다. 자, 화목에 이걸 어떻게 방어해 줄지. 자,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요 테슬라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떨군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구글 떨어진다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개별 종목별로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외에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버라이전 실적 발표 있죠? AT&T, 아메리칸 에어라인, UAL 실적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 5G 관련된 거죠. 버라이전, AT&T. 그 다음에 머크 실적 발표 있죠? 펩시콜라, 펩시 실적 발표 있고, 자, 아무튼 뭐 치폴레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건 반도체랑 관련이 있고, 자, 이렇게 뭐 SAP 이런 것도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 자, 아무튼 개별 종목별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지는 않겠죠. 구글 떨어진다고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쪽에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방어를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다행히 6불 6일이 나와서 90% 더 잘 나왔고요. 잠시만요,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넷플릭스가 6불 6일로 90%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이 105억 달러가 나와서 4천만 달러 더 잘 나왔죠. 전망도 좋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 요런 게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고, 자, 계속 얘기 드리지만 포워드 PE 레이쇼가 지금 1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년 평균 19.9보다 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바닥 근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예, 지금 15% 이상 떨어졌을 때는 그에 보통 대부분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빅스 지수 29.6으로 많이 떨어졌죠. 예, 변동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포감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32가 15일 이동평균선이라 그랬는데 그거 밑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 2008년 정도 2020년 정도의 공포감이 지금 왔었던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공포감을 예, 내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공포감이 조금씩 20대로 다시 내려왔고 안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55까지 올라갔죠. 무브지수 채권까지도 해서 변동성이 심했는데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15 뭐 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20 근처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포크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콜옵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0.80에서 1 사이에 보통 움직이는데 예, 다시 콜옵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참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작년만큼 예, 아무래도 예, 조금 많이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파이도 마찬가지죠. 바닥 찍고 예, 조금 올라왔는데 5일하고 15일이 좀 깨져서 불안하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잘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날 잘 올라가면서 버텼다는 게 굉장히 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로 10년물 채권금리가 예, 이게 침체가 있었으면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랐을 텐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예, 좀 수렴이 되고 있죠. 4.33에서 안정적으로 예, 10년물 채권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물도 마찬가지죠. 침체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4월 4일, 4월 7일 날 많이 떨어뜨린 이유가 침체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침체 걱정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정도 떨어뜨릴 만큼 공포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7번째로 연준의 소리죠. 결국에는 예,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패드에서 풋을 예,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수잔 콜린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예, 제롬 파월이 예, 지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리세션으로 갈 정도면은 패드 풋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도 이제 해고한다고 막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패드 와치 쪽에서는 지금 내릴 상황은 아니다. 뭐 지켜보겠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5월 7일날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13.2%의 확률로. 예, 당연히 6월 달에는 한 번은 내리고요. 54.2%로 네, 4에서 4.25로 7월 달에서 3.75에서 4%로 47.5%의 확률로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예, 9월 달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안 내리고 예, 언제 내리냐면 10월 달에 내리면서 10월 달까지 한 3.5에서 3.75로 그 다음에 12월까지 3.25에서 3.5로 한 4번 정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패드와치 쪽에서는 6월이나 7월에 안정적으로 한번 내려주고 네, 10월달 12월에 이렇게 자, 한 번 더 내려주면은 예, 견디지 않을까 경기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예, 조금 강하게 나오면 5월달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5월 7일 자 4차 산업혁명 완성기죠. 8번째로 예,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3주죠. 자, 빅텍들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자, 실적이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적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겨울하고 상관이 없고 관세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환차 소원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죠. 네, 달러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자, 여러모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죠. 네, 일단은 물론 2022년에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막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자, 일단은 예, 긍정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TSMC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인공지능 수요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와서 TSMC 올라왔습니다. ASM의 실적 발표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미컨덕터 예, 이 장비의 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매출이 예, 300억에서 350유로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흐름이 거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픈 AI가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미지를 이용한 그 AI 모델까지 발표를 했고요. 뭐, O3 미니, O4,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새로운 챗GPT 모델 4.1도 발표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KPX 투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잘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쪽 인공지능은 조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일단은, 네, 지금 MMF 마켓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죠. 지금 현금 아직 많이 들고 계신 분들 많죠. 저처럼. 예,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M2 통화량 계속 늘고 있죠. 예, 저축성 통화. 예, 통화. 예, 그래서 시중에 나온 통화 말고, 예, M2 통화인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미국인들이 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괜히 떨어질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국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큰 게 별로 없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다음 주는, 네, 지구의 날? 자, 지구의 날이 있는데, 자, 4월 22일 지구의 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예, 테슬라가 더 중요합니다. 자, 환경보호를 위한 테슬라. 뭐, CEO가 무슨 정치적 일을 하던 테슬라가 환경 친화 기업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테슬라 몰고 다니지만은, 전기차 몰고 다니면서 환경 보호한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합니다. 아, 정말 좋다. 자, 그래서 테슬라, 구글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목요일날 이제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 내구재 주문 당연히 올라가겠죠. 사재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건 크게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조금 예, 잘 가주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관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네, 한 700개 기업 정도가 관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가이던스를 잘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테슬라하고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 실적 발표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당연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게 실적 발표하는 게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테슬라 잘 나와주길 바라고 예상보다만 잘 나오면 됩니다. 자, 이미 생산 라인 교체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걸 다 얘기하고 있고요. 관세 영향 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거보다만 잘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말만 잘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밖에 안 남을 것 같다. 저 모델 Y가 더 많이 팔리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로이터에서 금요일날 장 끝나고 요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30,000불에서 35,000불짜리 저가형 모델은 3개월 정도 늦춰질 거다. 이런 로이터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도 반영해서 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개월 정도 늦춰졌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일란의 시간은 6월이라고는 하지만 1분기라고 하지만 3개월 정도 늦춰질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 드렸고, 네,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적으로 수세에 좀 몰리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피터 나바로하고도 싸우고. 예, 자문이요. 예, 테슬라가 조립만 한다. 뭐 이런.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스카페 센터 재무부 장관하고 조금 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언팔로우 했다 그러죠. 예, 트위터 서로 자, 언팔로우 예, 끊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IRS의 재무부인 밑에 지금 세금 담당이 IRS죠. 인터넷 레비뉴 서비스입니다. 자, IRS 세금 예, 담당관을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예, 본인이 임시로 임명을 막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스카페 센트가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으로 예,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5번째로 자, IRS 담당관이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네, 세무청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청장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요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에 요즘, 예, 트위터를 많이 남기고 있어, 예,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있죠. 트루스 소셜에. 트위터에 남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예, 기류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좋은 거죠, 저희한테.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도 대답도 잘 하고, 자, 옵티머스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저가형 모델, 라이선스
이런 문제 얘기 잘해주고 내가 이제는 그만하고 네, 테슬라로 돌아오겠다. 자, 이런 얘기 해주면 올라가는 거죠.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예, 구글이 일단은 이제 판사가 지금 광고 관련해가지고 구글 검색하면 광고가 옆에 많이 뜨죠. 이런 거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도 잘 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자 구글이 그런 얘기 잘 해주면은 또 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기 다 드렸고요. 산책하면서 네,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간장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오케이, 네. 질문 있으시면 자.